12월 14일 누드 촬영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점점 가까이서 본 아이들은 이게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어른들을 통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자, 당시 그녀의 시신은 옷이 전부 벗겨진 채 나체 상태였고 저항한 흔적도 특별한 외상도 없었어요. 경찰이 그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제 그 동거남이 말하기를 이거 경희가 죽던 날 입던 옷인데?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평소 김경희 씨가 자신에게 이동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 덧붙여서 살해당하기 전날에는 이동식과 다음날 누드 촬영이 있다며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도 전하죠. 자, 이제 경찰은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산에 올랐던 이동식을 찾아갔고 김경희 씨의 사진을 건네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주 가는 이발소의 직원이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어서 경찰이 묻습니다. 사진 작가라던데 그 사진 작품 같은 거 좀 뭐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자 이동식은 대수롭지 않게 자랑하듯이 쟤 이거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데 경찰님들 오셨으니까 또 보여드려야지. 한번 보세요. 라며 약 100여 개의 작품을 보여줘요. 그런데 작품을 보니까 보통의 사진작가라고 하기엔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성이 나체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목을 메어 죽어가는 약간 자살을 형성화시키는 모습들이 담겨있던 사진이었죠. 자, 이동식은 작품을 보여주며 경찰이 한눈을 판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문과 벽 사이 이 작은 공간에 무언가를 휙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을 경찰에게 포착돼요. 그래서 경찰이 이동식 씨 와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와야지. 줘봐요. 뭡니까? 그렇게 이동식이 급하게 숨기려 한 사진을 이제 경찰에게 건넸고 그 사진 속에는요 이런 모습이 담겨있는 한 여성의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사진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갈색 부츠와 회색 치마를 입었고 얼굴에는 하얀 천이 씌워진 채 이렇게 포박되어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본 경찰은 약간 다른 작품과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 깨름직함을 느끼고 이거 사진 뭐예요? 이거 진짜 죽이고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 사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동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긴 뭘 죽여요. 제가 모델로 고용한 사람이에요. 에? 그리고 봐봐요. 딱 봐도 연출이잖아. 내가 미쳤다고 이런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겠어? 내가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형사님 예술이 뭔지 알아요? 에? 사진 작품 예술 알긴 하냐고요. 뭐 범인 때려잡는 거밖에 모르는 양반이? 자, 이렇게 너무 이동식이 태연하게 이렇게 따진 듯이 말을 하자 경찰을 그런가? 괜히 오해했나? 싶다가도 약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진집에 실려있던 작품들은 이제 같은 모델의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독 이 사진만은 달랑 이 사진 한 장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촉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느꼈는지 이제 집안 곳곳을 더 세세하게 이제 수색하기 시작했죠. 자, 이동식은 그렇게 뭐 계속 수색을 하고 추궁을 하자 저 다른 거요? 버렸어요. 좀 아니더라고. 예. 그래 버렸어요. 근데 형사 촉이 진짜 무서웠던 거야. 형사들은 이 말을 듣고 있던 중에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원본 필름이라도 달라고. 그때부터 이동식은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뭔가 계속 말을 얼버무려 필름은요
버렸나? 필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형사들이 뭔가 있다 라고 느꼈고 이제 경찰은 한 곳 한 곳 빠짐없이 전부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일러실 벽 속에서 숨겨져 있던 김경희 씨의 모습이 담긴 원본 필름과 노트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이동식은 현장 체포가 됐고 곧바로 재판대에 서게 되는데, 재판이 시작되는 동시에 이동식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 그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였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자신이 김경희 씨와 교제를 했고, 사실 그녀는 집착이 너무 심했으면서 자신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진술해요. 그래서 협박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김경희 씨는 평소 이동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이제 좀 소홀하다 싶으면은 백왕공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은 이제 자신과 이동식의 관계를 부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하는 거죠. 또 당시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김경희 씨가 사망한 날에는 그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진 몇 장은 찍어줬고, 촬영이 끝난 뒤에는 그는 곧바로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제가 내려와서 뭐 자살이라도 했나 보죠 라고 진술해요. 당시에는 이제 그 증거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동식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로 이동식의 말을 듣고, 그녀가 정말 자살을 택한 걸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녀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지만 역시나 자살할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동식과 김경희 씨는 행적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이동식이 범인이 확실한데 판결이 내리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증거라고는 그 진술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이때 김경희 씨와 함께 일하던 여성 종업원이 증언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1연타를 날려주죠. 저 백왕공 저 아저씨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에요. 경이랑 안지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맨날 경이 이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선물 갖다 바치고, 맨날 팁도 막 거의 막 3만원 5만원 막 이렇게 주고, 뭐 모델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이 그 촬영한 날 그날 있잖아요, 그 전날에는 제발 좀 촬영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던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경이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협박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걔 절대 협박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아저씨를 누가 좋아해? 생긴 거 봐봐요. 동거남이 훨씬 잘생겼더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1연타를 날려준 종업원 진술 이후에 이동식에게 2연타가 날라옵니다. 자, 이제 검찰 측은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그래, 그럼 사진은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보자 라는 의견들과 함께 전문의에게 의뢰했고, 의뢰를 부탁받으신 사진작가협회 작가이시자 대학 교수로 활동하시던 홍순자 태자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건이 있다 해서 흔쾌히 합류해 주셨고, 곧바로 김경희 씨의 사진 전부를 분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자, 홍순태 교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정밀 분석한 결과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찍었던 몇 장은 동공의 풀림이나 포즈 이런 게 부자연스러운 걸 봤을 때 연출이 맞다고 하셨고, 독극물을 이제 섭취한 뒤에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과 이제 김경희 씨가 사망 후 마지막 몇몇 컷을 이제 연출 때와 비교를 해 보니까 포즈와 피부색부터 이제 동공의 풀림까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았고, 피고인 이제 이동식이 찍었던 이 마지막 몇몇 컷과 경찰이 현장에서 최초로 찍은 이 시신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손의 위치나 각도,
포즈 등등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고 전하셨어요. 덧붙여서 마지막에 몇몇 컷의 사진들이 연출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은 만약에 이 사진 전부가 연출이라면 그 추운 겨울날 분명히 한두 번쯤은 이 김경희 씨가 몸을 움츠렸을 텐데 이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미동조차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상세히 이연타를 날려주신 교수님 외에 이제 여러 증언들이 나오게 되자 이동식은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린 걸 알았던 건지 공업용 천상가리를 이용해서 살해했다고 실토해요.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리고 싶었을까요? 이동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들 내가 폐지, 고철, 뭐 이런 거 죽고 다닐 때 다들 벌레같이 쳐다보더니, 내가 명함 내밀면서 사진작가라고 하니까, 어쩐지 작가 같더라. 풍기는 게 내가 예술인이 딱 느껴졌다니까. 이거 좀 마셔가면서 해요. 나도 사진 한 장만 부탁해도 될까? 이러면서 벌레 보던 눈빛들이 거짓말처럼 바뀌더라고요. 에? 간사한 인간 새끼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벌레 보듯이 보았던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걸 실토한 뒤 이제 검찰 측이 전하죠. 피고인이 그동안 찍어왔던 사진들은 창작이 아닌 열등감에서 빚어진 엽기적인 살인이다 라고요. 이렇게 언론에 검찰 측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이동식이 핏대 세우면서 말해요. 당신이 예술을 알아? 죽음을 담아내는 그 순간이 그 담아내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숭고한 일인지 알기는 하냐고. 제가 죽였습니다. 형사님. 근데 몸 팔던 년 밑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준 내가 나한테 고마워야지. 미쳤어 지금? 그 고귀한 카메라에 그 천박한 년 모습 담아줬으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열등감에서 뭐? 라며 마지막까지 그는 까불까불 거리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동식은 여러 번 항소를 해요. 그런데 이 역시 전부 기각이 되었고 사건 발생 후인 약 4년 후 1986년 5월 27일 이동식은 사형 집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된 후 식을 줄 몰랐던 이 사건에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요. 그거 알아? 있잖아, 그 김경희 필름? 그 이동식 사건 있잖아. 그거 프랑스랑 뭐 영국 이런 데서 몇 천만 원이나 주고 사갔대. 이렇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나중에 확인된 결과 이 모든 소문들은 증거 없는 단순한 루머로 밝혀지게 되죠. 자, 이동식은 여러 차례 수상 경력도 있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마가 되어버린 걸까요? 자, 그가 악마로 전락하게 된 계기는요, 개인전을 마치고 나서부터였어요. 자, 이동식은 개인전을 연 뒤로 더 이상의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공모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니다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닭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특별함을 느꼈는지 그 닭이 죽어가는 모습을 열심히 찍어 담아요. 이후 그 사진을 토대로 공모전에 냈고 신선하다, 특별하다는 호평과 함께 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동식은 이전에도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신선하다, 뭐 특별하다 이런 엄청난 호평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지 이제 이동식이 생각한 거죠. 이 컨셉이 나한테 맞는 옷이구만. 죽음이라. 한번 해볼까?
자, 그렇게 그는 고심 끝에 결국 죽음이 담긴 자극적인 컨셉으로 작품을 계획하게 됐고, 죽음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방옥수 씨가 아닌 그 이후에 재혼한 후처를 모델 삼아서 네크로필리아 요소가 담겨 있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여기서 네크로필리아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시체를 사랑하는 시체 애호증 같은, 그러니까 시체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흥미와 사랑, 막 쾌락 같은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 그는 후처와 몇 번이고 자극적인 모습들을 담아내는데, 어쩌면 연출된 모습이라서 그런지 이동 씨가 아내가 죽기 직전 상황까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요구를 강요해요. 하지만 역시 이제 자극과 흥미를 갖지 못하지. 진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는 결국 해서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실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거였죠. 자, 하지만 그의 끔찍한 계획은 하늘도 노했던 걸까요? 이동식은 김경희 씨를 끝으로 사진을 담아내긴커녕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